자, 이번 단원에서 챕터 2에 나온 얘기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모형 평가를 위한 그 기초들 조금 다루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데이터셋이 뭐 xi, yi, i부터 n까지 얘를 뭔가 데이터셋에 픽 모형 적합에 썼어요. f hat x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f hat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회귀 문제였다고 하면은 뭐 오류 지표로 예를 들어서 그 MSE를 계산한다고 치면은 yi 빼기 f hat xi 얘를 제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썸을 하고 평균을 낼 텐데 여기서 트레이닝에 썼던 데이터셋을 또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 이게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탄 곡선에다가 바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자, 이런 얘기 했었죠. 트레이닝 셋에서 오류를 재면은 무조건 이 오류는 복잡한 어, 평활도가 들쭉날쭉한 함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지표로 쓰면은 과대적합된 모형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죠? 그 들쭉날쭉한 모형일수록 우리가 있는 데이터셋에 맞춰서 적합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셋 기준으로는 요 잔차 제곱의 평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재주고 싶으면은 뭔가 공정하게 재주고 싶으면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학습 과정에 쓴 적이 없는 새로운 퓨어한 데이터셋으로 해서 빨간색의 시그마 i는 내부터 n까지를 만약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다면은 i를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m까지 해가지고 f 헤드의 구축에 사용된 적이 없는 녀석으로다가 평균을 내야 모양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스토리에서 전자는 학습 오류였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테스트 오류였죠. 그래서 한번 말로 그냥 좀 헤비하게 지난 시간과 실시간 시간에 다뤘으니까 다시 좀 하이 레벨의 정성적인 말로 서머리를 해보자. 자, 테스트홀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학습 자료 세트, 그 F 해석 구축에 사용된 적 없는 세트와 독립적인 새로운 자료로 평가한 학습기의 오류입니다. 일단 여기서 오류라고 하면은 회귀 문제에서는 민스퀘어드 에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 문제면 오분율일 수도 있고 꼭 얘네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그냥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독립적인 새 자료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근사하는 어떤 목표가 있죠. 무엇을 근사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샘플하지 않은 미지의 뉴 샘플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질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미지의 데이터셋을 흉내낼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말이 잠깐 길어져서 꼬였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이 굳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묘사하고 싶은 것이 뭐였기 때문이죠. 자, expectation을 계산하는데 y 빼기 f hat x 제곱 얘를 근사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f hat은 뭔가 하나의 이미 배워가지고 고정된 상태로 치는 상태에서 f hat은 고정해두고 새로운 xy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둘의 차이에 둘의 차이에 기대값을 계산해주고 싶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있어야만 대수의 법칙으로 요 expectation을 근사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테스트 오류는, 그러니까 테스트 오류를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오류는 모집단에서 평가한 학습기 오류를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썼던 것처럼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박스 쳐놓은 이 녀석을 테스트 오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오렌지 세트는 이 학습 자료 자체가 독립적인 자료로 새 자료로 평가한 학습기 오류,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어요. 자, 할 얘기 다 했나? 어디 보자. 네. 그래서 모집단에서 정의했건, 다음에 독립적인 새 자료로 정의했건, 든 중요한 거는 평가 과정에는 학습 자료 세트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워낙에 이 기계학습이 다양한 학문에서 좀 얘기가 됐다 보니까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정리할게요. 테스트 오류의 다른 데피니션, 다른 용어입니다. out of sample error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샘플이라고 하면 그 트레이닝 셋을 샘플이라고 하니까 샘플 바깥에서 측정을 해야 공정하다, 이런 의미가 out of sample error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오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dev error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IT 서비스 적용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걸 어디 그 서비스에 진짜로 적용을 탑재를 할 테고, 탑재를 하고 나서 측정되는 오류가 진짜 에러다. 그래서 개발되고 나서의 그 에러를 개발돼서 탑재되고 나서 진짜 유저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상황에서의 오류를 지칭하기 위해서 개발 오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조금 머신러닝 이론적으로 가면은 일반화 오류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학습 세트는 그냥 n개의 샘플일 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모집단의 expectation 얘기하고 싶어서 모집단으로 일반화했을 때 오류라고 해서 일반화 오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저거 말 설명에 7분을 할애했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데피니션이라서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테스트 오류가 아무튼 그 좋은 뭔가 오류 지표인 것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재는 것들이 있죠. 학습 오류입니다. 학습 자료 세트를 평가한 학습기 오류는 트레이닝 에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인샘플 에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여기선 트레이닝 셋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류라는 거는 뭐로 재느냐? 자, 오류를 잴 수 있는 측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오류를 잰다는 거는 오류가 낮다는 거는 성능이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능 측도라는 말도 씁니다. 자, 5.2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쪽에서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학습 오류가 테스트 오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학습 오류를 테스트 오류의 추정량으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다.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 오류를 모집단 퀀티티로 요 또 오렌지로 쓰면은 또 혼동되겠다. 자,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노테이션으로 테스트 오류를 정의했다 하고 하면은 학습 오류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y 빼기 f head x 제곱, 그 다음에 n은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f head xi 제곱, 요 녀석으로 이 녀석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을까요? 자, 언더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왜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미 학습에 쓰인 것을 또 같은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모형이 복잡한 모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적합된 함수가 울퉁불퉁 들쭉날쭉한 것일수록 요 오른쪽에 있는 퀀티티에 대해,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퀀티티는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자,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퀀티티는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에 요 그림으로 올라가서 다시 볼까요?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 F햇 연두색 곡선 말고 하늘색 곡선을 평가한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핏과의 차이 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트레이닝 셋보다는 훨씬 더 그 잔차가 클 것 같죠. 자,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은 요 학습 오류는 학습 세트에 매우 그 매우 오염되어져 있고, 그 우리가 진짜로 측정하고자 하는 진짜로 새로운 미지의 데이터셋이 왔을 때 오류를 추정하고자 하면 너무 낮게 추정을 하게 돼버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하나만 노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모든 이 퀀티티는 모 기준 설명이니까 오류 지표를 MSE로 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사실 다 테스트 MSE, 뭐 트레이닝 MSE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얘기가 비단 MSE를 오류 지표로 썼을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오류 지표로 설정한다고 해도 다 똑같이 일하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MA는 트레이닝 MA로 추정하면 언더에스티메이션 일어나고요. 다음에 테스트 셋 오분율을 트레이닝 셋 오분율로 추정한다. 역시 언더에스티메이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테스트 에러 재고 싶어. 어떻게 잴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복습 이어가시죠. 잠깐만. 그 전에 여기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잠깐 복습할 겁니다. 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딕션 에러는 그냥 예를 들어서 MSE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이런 거 다 일반화돼서 어떤 오류 지표든 적용이 가능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림의 X축은 모형의 복잡도입니다. 좌측은 모형의 복잡도가 낮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좌측은 모형을 뭐 베타 0 더하기 베타 x, x는 r1으로 치고, 네, 베타 1 해가지고 베타 0, 베타 r 이런 경우를 지금 지칭합니다. 우리가 고려 중에 모델의 패밀리는 함수의 공간인데요. 그 함수를 이 함수 공간에서 그 함수의 개수는 물론 무한개가 있겠지만 그 무한개를 컨트롤하는 게 베타 0랑 베타 이렇게 딱 두 개죠. 그러니까 약간 좀 수학적 용어를 하자면은 여기는 요 함수 공간은 디멘전이 2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이 낮으면 보통 복잡도가 낮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복잡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디멘전이 낮으면 간단한 모형이라고 해요. 자, 반대편에는 복잡한 모형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차의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베타 2x 제곱 더하기 베타 몇 차까지 할까요? 뭐 베타 50차원, x 50층 이렇게 맞출 수 있죠? 베타 0부터 베타 50까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모형 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모형을 적합한다는 거는 이 함수 공간에서 현재 있는 트레이닝 셋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곡선 하나를 찾는다. 이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찾아진 건 하나지만 이 후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되게 크죠. 자, 모델 컴플렉시티는 후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용어가 모델 컴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의 패밀리는 그 선형회귀 함수들이 사는 공간의 디멘전이 2고, 그 다음에 여기 50차 회귀 분석의 함수 공간에 50차 다항 함수의 공간에서는 이 함수 공간을 지배하는 매개 변수라고 할까요? 이게 모수가 51개죠.
이 공간의 디멘전은 51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멘전과 이 개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복잡한 모형에서 픽할수록 자, 복잡한 함수 공간을 생각할수록 나의 트레이닝 샘플을 딱 맞게 찰떡같이 설명할 그 가능성은 커지죠. 그러니까 요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는 프리딕션 에러가 내가 고려 중에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너무 간단해도 좀 그 테스트 에러가 너무 크지만 너무 복잡해도 테스트 셋에서 에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 복잡한 모형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너무 설명하려고 노력해서 새로운 에러가 다른 방향으로 낀 샘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녀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테스트 샘플 집어넣었을 때는 에러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통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리딕션 에러, 예를 들어서 MSE라는 거는 그 모형의 바이어스, 정확히 말하자면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 더하기 줄일 수 없는 오류,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바이어스가 뭐였습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이 나의 모형족과 이 피팅 방법이 평균적으로는 내가 핏하고자 하는 함수를 잘 맞출 것이냐, 이게 편향 바이어스였고요. 베리언스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그 방법론, 그 모형 쪽이 주는 핏이 들쭉날쭉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거를 변동하는 정도를 이렇게 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다음에 irreducible error는 내가 아무리 데이터셋을 많이 모으고 데이터셋 많이 모아서 베리언스를 줄이고 내가 더 복잡한 모양을 써서 바이어스를 줄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는, 데이터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생기는 줄일 수 없는 오류였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간단한 모형일수록 바이어스는 큽니다. 이게 선형이다, 강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 데이터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신 변동성은 적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정할 것이 적다 보니까 현재 샘플 사이즈가 같다면은 이게 복잡한 모형에 비해서는 그 추정할 파라미터 개수가 적다는 것 자체가 그 적은 변동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복잡한 모형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어스는 줄어듭니다. 모형, 내가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핏을 줄 테고 또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또 다른 그 추정된 어떤 선을 줄 텐데 그 선들을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내가 진짜로 핏하고자 하는 그 트루 라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핏된 선 하나하나는 되게 위아래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심합니다. 자,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똑같을 때 간단한 모형에 비해서 이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 2단원에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얘기했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실제 상황, 여러 모형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 근데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만으로는 잘 안 되나? 비교 잘 안 되나? 잠깐만 좀 생각해보죠, 이제. 자, 이제부터는 모형 평가 얘기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시 다른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나눠서 뭐 잰다 이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여러 모형을 다 고려를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1차 회귀 분석뿐만이 아니라 뭐 50차 회귀 분석도 고려를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접근법인 뭐 K 최근접 이웃도 고려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뒤에 배울 뭐 이렇게 비모 수적 방법도 이용할 테고 뭐 이렇게 뭐 트리, 랜덤 포레스트 다 고려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 필드에 다 갖고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6개를 모두 그 서비스를 하면은
유저가 알아듣겠나요? 이렇게 우리는 적당히 얘네를 섞든 하나만 선택을 하건 어쨌건 하나의 수치만 좀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줄여야 돼요. 최선의 모형을 하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6개의 지성을 에버리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개별 성능을 하나하나 좀 평가할 필요성은 생긴다. 그 각각 방법론들의 성능, 오류 지표들을 비교할 필요성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골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F-1부터 뭐 F-7까지 있다고 했을 때 F-4를 골랐다고 해요. 4를 골랐다고 해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도 얘가 필드에 적용됐을 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또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몇 번 베타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아큐러시가 계속 떨어져. 5분율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적합이 끝이 아니고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끝이 아니고 그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평가를 받죠. 이 모형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네요. 이상적인 평가법은 뭘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다수의 테스트 자료를 빼놓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개발 일정을 잡으실 때 일단 트레이닝 셋은 뭐 올해 2020년 12월까지 데이터 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거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열심히 짠 다음에 이렇게 모델 1, 2, 3, 4, 5, 6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이에 서비스가 계속 되니까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으로 어, 하여튼 이 테스트 오류를 잴 수 있는 셋으로 그 2021년부터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렇게 모아진 세트를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 6개를 이때 1월에 평가를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아니면은 2020년 12월까지 그 모아진 데이터셋을 미리 갈라 놓아 가지고 검증용 테스트용 검증용으로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보자. 근데 많은 경우에 테스트 자료는 이용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테스트 자료를 빼놓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취득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면은 데이터 더 달라고 하기 좀 눈치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모형 선택까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드려야 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더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있는 일. 데이터셋을 이렇게 받았어.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모형 여러 개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 선택까지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줘야 될 경우도 많아요. 좀 매너 있으면은 얘를 필드 테스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필드 테스트는 선의의 영역으로 좀 인식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저런 회사 지금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가십시오. 데이터셋 하나만 주고서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와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데이터셋 하나만 준 회사는 필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좀 필드 테스트 그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꼭 요청하시고요.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시켜주는 데면은 좋은 팀이구나.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좀 그 느낌이 있는 팀이구나 하고 좀 좋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필드 테스트를 간다고 해도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의 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내가 주어진 데이터셋 갖고 평가까지 잘 하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갖고 할 일이 지금 2개인 거죠. 1번이 여러 개 적합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테스트 오류 추정. 테스트 오류 추정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오류 추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모형 평가라는 말인데 같은 것 갖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당히 이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을 좀 미리 나눠요. 자, 그래서 학습 자료라기보단 내가 받은 가용 데이터셋의 일부를 다 학습 자료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좀 이렇게 검증용으로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용으로 좀 남기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형 평가라는 과정은 각 모형이 주는 테스트 에러를 추정하는 과정인데, 테스트 에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에 다 쓰면 안 된다. 이게 요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강한 확률 모형 가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 D를 전부 다 학습에 쓰신 다음에 그 학습 오류를 이 확률 모형 가정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세냐? 보통 뭐 들어가 있냐면요. 일단 선형 가정 X와 Y는 약간 선형 관계인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뭐 Y가 만약에 연속형이면 Y는 왠지 노말일 것 같다. 그러니까 노말 가정도 보통 들어가고요. X에 대해서까지 보통 노말 가정 들어갑니다. 이런 거 지킬 수 있는 데이터 많을까요? 뭐 설령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비선형의 트렌드를 따르는 자료들을 많이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확률 모형 가정하에서 이 학습 오류를 수학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보통 지양하는 편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검증 자료를 많이 빼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검증 자료를 빼놓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셋을 임의로 학습 세트와 검증 세트로 나누는 게, 검증 세트를 따로 확보해 두는 게 테스트 에러 추정, 즉 모형 평가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은 F 햇의 구축에 쓰시고요. 다음에 검증 데이터셋으로는 그래서 검증 데이터셋도 이렇게 xi, yi들이 있겠죠. 걔네들로는 여기 f 햇에서 나온 이렇게 yi 햇과 실제 yi를 이렇게 둘을 비교해가지고 그 성능 지표를 오류 지표를 계산하는 데 쓰십시오. 자, 그래서 검증 데이터셋에서 잰 오류는 보통 밸리데이션 에러, 검증 오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모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검증 오류가 테스트 오류의 추정량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하나 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으실 때 너무 트레이닝 셋, 검증 셋, 테스트 셋의 그 용어를 확실히 하시는데 집중을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밸리데이션 용도를 테스트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 용도의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말로 쓰긴 합니다. 물론 요새 현대의 많은 그 머신러닝 교과서들은 요 3개의 체제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은 그 목적이, 그러니까 사실 칼로 물베기의 측면도 있어서 약간 좀 혼동이 되는 그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왜 나누는지, 나눠서 어디다 쓰는지를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료가 좀 다른 용어를 쓴다 그러면은 용어 자체를 지적하기보다 그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잘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적당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습 세트란 것은 F 햇, 그러니까 방법론 1, 2, 3, 4, 5, 6의 그 각각의 F 햇의 계산에 쓰이고요. 밸리데이션은 F 햇 1부터 F 햇 6까지의 비교가 쓰고요.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선택한 거를 테스트 셋에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죠. 자, 피겨 5.1은 테스트 셋은 딴 데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주어진 데이터 셋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는 그 어떤 그 마인드 맵이라고 하기 약간 직관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셋 받으면은 레코드 1번부터 레코드 n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세로로 나열됐지만 보통은 각 레코드들이 한 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쫙쫙쫙쫙 r바인드 되어 있을 겁니다. 인덱스가 1번, 2번, 3번, n번이 붙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인덱스들을 확 섞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1번 인덱스가 어디론가 가 있어요. 뭐 어디론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섞은 다음에 다 가릅니다. 그래서 좌측은 임의로 너는 트레이닝 셋 해. 그다음에 너는 나머지는 밸리데이션 셋 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의 아래서는 이렇게 나의 인덱스 셋을 뭐 이렇게 1부터 n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sample.int 뭐 n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1번부터 n번까지 인덱스를 지가 알아서 섞어줍니다. 뭐 50, 그러니까 왼쪽 대로 하면 7, 뭐 21, 13, 9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 ind2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ind2를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ind2의 뭐 1번부터 50번까지를 1번부터 50번까지를 이 인덱스 번호를 행으로 해가지고 x에서 그 원하는 행들만 뽑아내고요. 데이터 뭐 칼럼은 다 갖고 와야겠죠. 이게 트레이닝 셋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은 x에 뭐 ind2 뭐 51번부터 나머지까지 뭐 n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왜 50으로 지정했냐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요 5단원의 실습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서 이제 트레이닝 셋 항상 우리가 xi, yi i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여기는 i는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m까지로 썼었고 뭐 i는 n 플러스 m 플러스 1 뭐 n 플러스 m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조금 더 근본 있게 쓰겠습니다. 똑같이 데이터의 집합은 tr, val, t 뭐 이렇게 원래 tr이랑 t까지만 했었는데 밸리데이션 하나 집어넣고요. 이 변수 번호로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인덱스 셋이라는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인덱스 셋 우리가 원하는 그 인덱스들을 막 섞은 다음에 그 인덱스 셋을 이용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피겨 5.1과 맞추자면은 여기 트레이닝 셋용 데이터의 그 인덱스 집합에는 7번, 22번, 13번 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인덱스 집합에는 뭐 91번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그림에는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밖에 없으니까 상상컨대 테스트 셋이 이용 가능하다면은 뭐 테스트 셋의 인덱스 셋은 뭐 92번, 93번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수학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요. 표기법 한번 그림 나온 김에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나누는 이유 여러 모형 비교할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ISL 패키지에 오토 셋입니다. 그 다음에 MPG를 Y로 해가지고 예측해 볼 건데 그 다음에 X는 1차원입니다. 홀스파워입니다. 마력이죠. 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를 할 모형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선형회귀 모형, 그러니까 1차 회귀, 2차, 3차, 뭐 10차까지 가네요. 뭐 10차 다항회귀 총 10가지의 이 함수
그러니까 10가지의 모형을 비교한다는 건 10가지의 함수 공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방법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능 지표는 이게 y가 연속형이라서 ms2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주어진 레코드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은 이미 n이 392로 정해져 있나 보죠. 걔를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모두 196으로 반띵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띵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많겠죠? 자, 반으로 나눈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밸리데이션 셋 기준으로 이렇게 민스퀘어드 에러를 재봤습니다. 자, 보니까 한 당 뭐 8차 아니면 뭐 이렇게 8차쯤일 때 밸리데이션 에러가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투머치일 수도 있지만 더 나가봤습니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에서 나누는 것 자체가 랜덤으로 나누긴 해서도 이렇게 나누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민스퀘어드 에러가 밸리데이션 에러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F 햇도 바뀌고 F에서 평가할 데이터셋도 바뀌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 방향, 여러 경우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민스퀘어드 에러를 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뭐 적당히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번엔 7차 다항식 정도가 가장 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에러를 재는 게 진일보한 방법이긴 하지만, 평가를 하기 위한 진일보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 자체도 요 밸리데이션 셋을 MSE로 쟀다는 게 테스트 셋 MSE에 대한 하나의 추정량인 것이고, 따라서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테스트 MSE의 추정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네요. 밸리데이션을 그러니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을 여러 번 나눠봐가지고 밸리데이션 에러를 여러 번 재는 게 훨씬 더 그 좋은 모형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좌측 그림만 보면은 8차나 10차 아니면 2차 할 법한데 우측 그림을 보면은 7차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요. 자, 보통 실무에서는 n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스플릿을 여러 번 하지는 않긴 합니다. 한 번 하고 그냥 끝내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과학적으로 빡세게 하고 싶다면은 스플릿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오른쪽 그림까지 보시는 게 뭐 더 정당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